안녕하세요. 박유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봄철이 다가오면서 야외 활동과 피부의 노출이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터 연고제의 종류와 그 다음에 적절한 그 상황에 맞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터는 손상된 피부가 정상적인 상태로 아물면서 남는 흔적입니다. 흉터가 안 남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생긴 순간부터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흉터는 점점 색이 진해지거나 크기가 커지기 쉽고, 한번 생긴 흉터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는 먼저 생리식염수라 흐르는 깨끗한 수돗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성분의 수분밴드를 붙여서 외부로부터의 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고, 상처에서 나오는 삼출액인 진물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서 상처를 낫게 하며 흉터가 덜 생기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수분밴드를 붙였을 때 나오는 진물이 염증에 의한 거라 생각하지만, 이 삼출액은 피부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삼출액을 무조건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단 이미 골마버린 상처는 균의 감염이 이미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흉터 치료제의 사용 시기와 사용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터 치료제를 언제 사용하면 될까요? 먼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상처의 치유 과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외부에 자극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면 먼저 지혈작용과 염증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혈 과정, 염증 세포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손상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증식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 증식 단계에서는 새로운 혈관이 형성이 되고 콜라겐이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 단계에서 염증 세포는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재생된 콜라겐들이 재배열되어 그 손상된 피부를 메꾸게 됩니다. 상처의 치유 과정을 보면 흉터 치료제는 콜라겐이 합성이 되고 콜라겐 섬유가 재배열되는 증식기부터 성숙기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흉터의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성숙 단계에서 각질 세포와 섬유아 세포 등이 증가해 콜라겐을 과잉으로 생성하게 되고, 과잉으로 생성된 콜라겐이 표피 쪽으로 비집고 나오면서 비대 흉터를 이루게 됩니다. 상처가 생기고 나서 10일에서 14일 이후에 혹은 수술 후 실밥을 다 제거한 이후 딱지가 다 떨어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혈이나 염증이 있는 상처 초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상처가 다 아물고 새살이 돋는 시기부터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흉터 치료제를 얼마 동안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까요?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 혈관이 새로 생기기 시작하고 상처의 복구를 위해서 콜라겐이 지속적으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은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합성된 콜라겐은 흉터로 남기 때문에 지속적인 흉터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2, 3개월 동안 꾸준히 혹은 6개월 이상을 발라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흉터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외출할 때 상처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흉터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멜라닌 색소가 착색이 되어 피부가 시커멓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흉터 치료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터 치료제는 크게 헤파린 제제와 실리콘 제제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헤파린 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파린 제제의 주요 성분은 보통 헤파린, 알란토인, 덱스판테놀, 양파 추출물들이 복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헤파린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파린은 혈액의 응고를 막는 약물로서 피가 착색이 된 부분을 줄여줍니다. 콜라겐 생성을 감소시켜서 흉터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상처 부위를 촉촉하게 만들어 흉터의 생성을 억제하고 색소 침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알란토인은 활성 보습 성분으로 피부의 치유를 촉진하고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덱스판테놀은 우리가 많이 비판텐으로 알고 있는 이 덱스판테놀은 항염 보습작용을 하며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가끔씩 양파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양파 추출물은 섬유 아세포의 과대 증식을 억제하는데 그로 인해서 콜라겐 생성을 억제하게 되고 비대성 흉터를 방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상처 부위에 도포하여 흡수될 수 있게 마사지하면서 톡톡 두드려 주셔야 됩니다. 한두 번 딱 발라놓는다고 해서 이게 약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제는 어떠한 흉터에 주로 사용을 해야 될까요? 빨간색의 흉터, 착색이 있는 흉터, 울긋불긋한 흉터, 색소의 침착이 있는 흉터, 화상이 있는 흉터 등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제제의 성분들은 피부로 흡수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6개월 미만의 소아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용 시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이 야기된 경우이므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 제품 군호로는 우리가 약국에 흔히 볼 수 있는 벤트락스겔, 노스카나겔, 스카덤겔, 콘트라스베스겔, 스카덤 클리어겔 등 여러가지 제품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리콘 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겔 성분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평평하게 개선, 보호막을 형성시켜 수분을 유지하면서 콜라겐의 과생성을 방지합니다. 상처 부위에 수분이 없어지면 피부 내 케라토사이트가 활성화하게 되는데 이 케라토사이트는 콜라겐을 또 과생성시켜 흉터가 되게 합니다. 실리콘 제제는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 콜라겐의 과생성을 방지해 줍니다. 실리콘 제제를 바르게 되면 이 막은 공기는 투과시키지만 세균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균 감염 또한 막아줍니다. 자, 바르는 방법은 상처 부위를 얇게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준 이후에 흡수되기를 기다려서 옷이나 다른 것들로 닦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제제는 문지르지 않습니다. 흉터의 종류, 넓은 흉터나 솟아있는 켈로이드성 흉터, 울퉁불퉁한 흉터, 봉합 흉터, 즉 색소의 침착이 일어나지 않는 흉터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징으로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나 임산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며 붙이는 패치의 타입, 시카케어의 종류도 있습니다. 자, 제품 군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마틱스 울트라, 시카케어, 스카덤 울트라 겔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흉터 치료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가지 제품을 병용할 경우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때는 먼저 헤파린 제제를 먼저 바르고 나서 실리콘 제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파린 제제를 마사지하듯이 잘 흡수한 이후에 5분 이후 실리콘 제제를 얇게 막을 형성시켜 흉터의 부위가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터가 생긴 지 2년 이상이 지난 그리고 너무 움푹 빼인 흉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드름의 흉터는 양파 추출물이 들어간 흉터 연고는 자극이 될 수 있어 헤파린 함량이 높고 항염 보습작용이 좋은 덱스판테놀 성분이 있는 흉터 연고가 적절합니다. 점을 뺀 이후의 흉터에는 노스카나나 이와 같은 헤파린 덱스판테놀 제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점 뺀 것과 같은 파인 흉터에는 실리콘 겔은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흉터 연고를 바르고 나서 메이크업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단 이 흉터 연고가 충분히 흡수되고 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제들은 우리가 안연고와 같은 입자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막, 눈 주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흉터 연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